파이터 이번 순서는 그야말로 아주 뜨거운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주부, 심지어는 고등학생들까지도 가상화폐에 투자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지금 반대 집회까지 예고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상화폐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영환 차의과대학의 경영대학원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남근 변호사님이 원래 오늘 토론자로 나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차가 막히는지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시는 대로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게 주변에서 얘기는 많았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래서 저는 그냥 전혀 모르는 세계다, 뭐 이랬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막상 이게 어떤 건지, 가상화폐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어떤 작동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교수님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상화폐라는 게 네. 사이버 세상에서요. 네.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 시스템입니다. 네. 예컨대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내가 중고 자동차 팝니다 할 때 네. 거기다 돈을 덜컥 보냈다가 그냥 띄이는 경우 있죠. 네. 그런 게 신뢰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네. 그런 세상에서 중간에 아무 제3자의 개입이 없이, 보통의 경우는 제3자가 개입을 하죠. 그 신뢰 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신뢰 시스템 없이, 아니 제3자 없이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가상화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되는 네. 화폐들이 이제 가상화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도 하십니까? 저는 샀다가 팔았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언제 처음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한 200불일 때 들어갔어요. 20만 200불. 원쯤일 때 들어갔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뭐 들어갔다가 200불일 때 들어갔다가 네, 예. 1200불에 팔았고요. 예. 지난번에는 4000불에 들어갔다가 예. 엊그제 팔았었어요. 1600만 원일 때 팔았는데, 네. 그게 와. 이제 그러고 나서 또 2천만 원으로 다시 예.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살았다 팔았다.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이제 상승장이기 때문에 네. 손해보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참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가상화폐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 대 사람,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로 어쨌든 신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이게 최근에는 이게 어떤 투기나 투자의 목적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래 시스템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인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신뢰 시스템이라고, 이제 신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건 보여준 시스템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일상에서 쓰일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건 또 딴 얘기거든요. 이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네. 자동차 엔진으로만 만들 생각을 하면은, 네.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맨 처음 나왔을 때 네. 솥 걸어놓고 물 끓여갖고 자동차가 갔단 말입니다. 증기 자동차 하시네. 그렇죠. 전기 자동차가 유용했느냐 그러고선 얘기하면은 그리 유용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 비트코인은 네. 앞으로 전기 자동차처럼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는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신뢰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는 보여줬다. 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게 쓸모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나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냐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네. 가치 저장을 할 때, 내가 네. 돈이 있을 때 어디다 투자할 때 투자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 투자냐 투기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제가 조금 네. 불편한 이유는, 네. 투기하고 투자하고 잘 디파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투기라고 보통 이제 정부 관계자들은 이걸 투기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투기는 뭐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기대값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값이 터무니없이 낮은데 네. 거기다가 돈을 왕창 넣을 때 네. 그럴 때가 투기가 됩니다. 네. 이럴 경우는 거의 투자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투기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지금 그 김남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막 그 코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어요. 네. 어떻게나 뛰어오셨는지 괜찮습니다. 저희가 숨을 좀 돌리실 시간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이게 가상화폐가요. 관리 감독이 잘 안 돼서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네. 규제가 규제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는 네.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요. 네. 자동차를 규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하냐면 네. 교통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동차가 오늘 달릴 비유가 수 너무 있게. 좋으세요. 증기차 이러니까 딱 와닿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가 생기면은 네. 자동차가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하는 교통법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고속도로 만들어주고 이거 달려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달릴 때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깜빡이를 넣고 뭐 오른쪽으로 돌 땐 깜빡이 넣고 뭐 이런 식의 네. 교통법이 필요한 건데 네. 그 어떤 식으로 규제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그 정부의 규제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 엔진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 이게 잘 개설린 엔진이 나오고 그다음에 로켓 엔진이 나올 건지 실제로 네. 달나라까지 갈 수 있을 건지 네.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서 예.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가지고 가게 해야 되는지 하고선 네. 생각해야 되는데 정부의 당국의 규제는 어떠냐면은 자동차가 위험해. 그러니까 자동차를 달리게 하지 말자. 아하. 자동차를 싹을 뽑아버리자. 지금 ICO 규제 같은 게 그렇습니다. 네.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는 예, 건데요. 예. 새로 코인을 만들어서 오퍼를 할 때 예. 완전 금지입니다. 모든 형태의 ICO는 금지다. ICO는 금지다. 이렇게 네. 해놓으니까 엔진 만드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만.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네. 우리나라가 증기기관차를 어떻게 잘 만들고 가솔린 엔진 얼마나 잘 예. 만들 거냐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정부 당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동차가 달려야 되는데 자동차가 가상화폐다 이거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동차가 가상화폐고 네. 그 뒤에 들어간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예. 그래서 자동차를 막아놓고 엔진만 발전하게 우리는 시키겠다 이런 굉장히 그 야심찬 그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거 야심찬 규제. 예. 그래 야심이 예. 대단한 거죠. 그게 자동차 세워놓고 자동차 엔진만 발달을 시켜서 우리가 세계 4차 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규제는 야심인이나 뭐 정말 생각도 하지도 못한 기발한 착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네. 규제를 하니까 저같이 코인 오퍼링, ICO 코인 디자인, 코인 설계를 하던 사람은 갈 데가 없어졌어요. 외국 나가서 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네네. 이게 이니셜 그 ICO 같은 코인을 만들어서 새로 설계를 해서 네. 만들면은 외국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와가지고 고용 효과,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몇십 명, 네. 몇백 명, 몇천 명까지도 고용할 수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싹을 다 싹 잘라버리고 가지 마라 이러면은 네. 어디로 가냐는 거죠. 자,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 비트코인 정책,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예 이를테면은 그 엔진만, 그 블록체인 기술만 발달시키고 실제로, 통용되는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이게 좀 약간 언밸런스한 거다. 엔진만 발달시킨다고 이게 되겠냐? 실제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야 성능도 더 발달시킬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려고 그러면은 네. 적절한 교통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교통법을 만들지 않고 아예 자동차를 못 달리게 해버리는 그렇죠. 조치다. 이제 이런 일단 고속도로 만들어주고 다 도로 제대로 만들어주고 알겠습니다. 스탑 사인 만들어주고 예. 신호등 만들어주고 네, 네. 이런 게 필요한 거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김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가상화폐, 이게 지금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좀 주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이게 뛸 수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건 두 개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뭐 그게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증권거래라든가 보험거래라든가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 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시켜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가상화폐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화폐 기능으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걸 예. 교환 수단으로 쓰지는 예. 않고 이제 대부분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수님은 뭐 투자의 어떤 저장 수단 같은 걸로 이제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투기적인 목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규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아예 거래소 방식의 이제 거래들은 이제 다 금지를 하고 예. 개인 간의 거래, 해외에서의 거래만을 이제 허용하는 이제 그런 네.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네. 나라들은 이제 보통은 중국이 한때는 전체 그 가상화폐 거래 한 90%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국이. 거기도 버블이 예. 있었고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국부도 많이 유출되고 하니까 이제 네. 적극적인 그런 규제에 나섰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식은 이제 뉴욕의 방식입니다. 뉴욕도 이제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뉴욕지에서는 한 3개 정도의 거래소에서 4개 정도의 이제 통화만을 거래하도록 하고 거래하는 이제 거래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엄격히 이제 규제를 해서 뭐 거래하는 시간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를 위한 뭐 보호 장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본 모금이라든가 네. 이런 걸 엄격히 갖춰가지고 이제 감독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썼던 거고요. 중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있는 그 거래소들을 이렇게 대부분 다 양성하는 네. 등록하는 방식으로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다가 가상화폐를 마치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줘가지고 이제 버블을 더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서 뭐 지금 규제를 한다고 그러게 되면 이제 중국처럼 거래소를 통한 거래 자체를 네. 금지하는 것과 아니면 네. 뉴욕처럼 이제 한 2-3개 정도의 거래소만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제 그 허가를 해주고 거기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검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교수님께서는 이를테면은 자동차와 고속도로의 비유로 해서 이 비트코인과 이 블록체인은 분리될 수 없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쌍두마차처럼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얼마든지 분리해서 블록체인은 블록체인대로 기술 발달을 하고 이것은 규제나 통제가 좀 필요한 비트코인은요. 왜냐하면 막 고등학생들 24시간 막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런 건데, 자, 교수님 반론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잔뜩 하고 계세요.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블록체인하고 네. 가상화폐의 그 관계를 잘 모르시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아니시니까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다 이러고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에서 엔진 빼고 자동차 엔진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기차 엔진만 만들자 그래갖고 기차 엔진으로 발전시키자 이거거든요. 그거는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네. 지금 김 변호사님은 거래소에 대해서 주로 거래소 그 규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거래소 규제는 확실하게 거래소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 세팅은 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래소가 보통 다 털리게 돼 있어요. 다 털리게 돼 있다고 그러면 되게 나쁜데요. 다 털린다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거래소가 예. 역사적으로 볼 때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져서 2015년 12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네. 거래소가 3분의 1이 털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반이 문을 닫아요. 우리도 이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경우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를 어떻게 운영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자세한 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 사실상의 금융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제 이건 금융이 아니니까 네.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제도권 밖에서 네. 다른 식의 규제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래소에 준하는 그런 규제가 있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래소에 규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반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거래소들은 네. 이미 자율 규제안을 만들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객 파악 의무라든지 네. 아니면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든지 그런 식의
규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미 준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자율규제 제한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규제가 필요한데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전체적으로 봐서 네. 교통법을 만드는 그런 프레임 안에서 가상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규제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폐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거래 실명제라는 것을 이제 한다는 건데요. 이게 가져올 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김 그러니까 변호사님? 교수님 이제 같은 규제를 얘기하면서 규제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자는 제가 네. 듣기에는 다소 모순되는 이제 교통법을 모든 걸 다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넘기시려고 교통법을 통해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자동차가 문제가 달릴 수 있게 만들자 비유로 넘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자금 세탁의 문제거든요. 자금 이게 세탁. 투명하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예. 뭐 마약 거래에 뭐 이것을 사용을 한다라든가 예. 그다음에 어떤 부정부패와 같은 경우에서 마련된 돈들을 세탁한다라든가 해서 예. 일단 이제 자금 세탁적 측면에서의 규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이게 크다 크다는 거죠. 보니까 예. 뭐 예를 들면은 이게 2012년도에 비트코인이 6천에서 시작해서 지금 2천만 원 아닙니까? 네. 올해 6월 달에 290만 원이었던 게 불과 6개월 사이에 이제 2천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네. 글쎄 뭐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기 이렇게 보통 변호사님, 변동성이 이제 6천 불이 2만 원, 2만 보통은 불이 이제 됐다는 다 게 투기라고 뭐가 그렇게 얘기를 문제입니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투기적인 요소들을 좀 네. 하기 위한 규제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이제 정부도 지금은 이제 거래소들이 예. 가상 계좌들을 이용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적인 은행들이 굉장히 불법적인 것에 많이 악용되고 있는 예. 그런 것의 계좌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실명 네. 계좌를 만들어서 실명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이제 네. 이렇게 한다라든가 하는 이제 네.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게 이 교수님 바로 투기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일단 단어의 정의부터 해라 이러고 말씀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투자하고 투기의 관계를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정의를 하고 그 프레임 안에 맞는지 설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보면은 네. 사실은 투기적인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그 분석이나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잘 안 하신 분들이 이게 갑자기 뛰니까 갑자기 뛰면 이게 광풍이다. 네. 이게 갑자기 뛰니까 이게 투기다. 이러고 그냥 대충 생각하시고 마구 규제 내놓으시고 마구 반대하시고 마구 야단을 치시는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요인을 잘 생각해야 네. 되는데요. 비트코인에 돈이 유입되고 있는 게 네.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거의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어카운팅이 쉽지 않아요. 예. 어카운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예 어카운팅 시스템에 회계 시스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어떤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냐면은 보통의 경우 몇 천억에 해당하는 돈이 매달 이쪽으로 가상화폐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특히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ICO라는 코인 오퍼링을 새로운 신규 코인 발행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떤 ICO의 경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하면은 보통의 경우 성공적인 경우는 한 12월에만 따지더라도 ICO가 75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이미 성공한 것들이 1,200억 원. 네. 이런 정도로 돈을 모으거든요. 돈을 모을 때 어떻게 받냐 하면은 그냥 캐시로 받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받게 돼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1,200억 원이 다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 이러고 얘기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만 네. 그중에 상당수가 그 비트코인으로 바뀌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수요가 충분히 확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비트코인에 대해서 뉴스에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일반인들의 수요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공급은
지금 현재 매일 하나 만들어지는 게 1,800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800개밖에 안 되는데 공급이 굉장히 그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원칙, 저기를 잘 보고 그림, 분석을 잘 해서 예. 도대체 이게 가수요가 생기는 건지 가수요가 생기면 폭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투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가수요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가수요가 나는 제가 보는 한은 가수요를 볼 수가 없는데 자꾸 네. 가수요가 딱 보이는데요. 자, 일단 이제 김 변호사님 ICO라는 건 결국은 이제 IPO라고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네. 공개 모집을 하는 것에 빗대가지고 코인으로 이제 모집을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근데 기업들이 이제 공개 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들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을 때는 무슨 사업을 한다라는 게 다 공개가 되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다 나오죠. 공인회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네. 그 기업에 있어서의 회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나 이 회사가 건실한지 아닌지를 주죠. 네. 그럼 그런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자금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것들이고 그 자본시장법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엄격하게 투자자 모집을 할 때 있어서는 그 법에 정해진 절차하고 그런 전문적인 분석들이 따르도록 하고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밝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ICO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보게 되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코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새로운 가상화폐를 네. 만들기 위해서 뭐 돈을 모은다라든가 어디 사업에 쓰인다 이런 것들이 명확지도 않죠. 예. 그걸 발행하는 주체가 누군지가 불명한 뭐 가상의 인물인 경우도 허다하게 많고 그러니까 결국엔 투명성이라는 거죠. 그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만들어져야죠. 그리고 어디다 사용된다라는 게 명확해야 네, 되는데 예. 그런 게 없이 이제 모여지는 것이어서 예. 대부분은 이제 당장 가격이 오를 것이라라는 그런 예. 투기적인 심리에서 빗대서 돈을 모으기 그런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저런 주식 것들을- 투자 같은 개념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봤으면 예. 좋겠는데 패러다임이 좀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이. 김 변호사님은 네. 옛날 패러다임으로 우마차 패러다임으로 자꾸 모든 걸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우마차 패러다임으로 전기자동차는 굉장히 가상화폐가 위험한 자동차라고 거. 얘기하시면 교수님 같은 몇 분이지.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가지고 내가 선구자로서 새로운 기술이 자동차라고 나와서 확신을 완전히 하니까 혁신적인 따라오라고 그러는 아이디어가 거는 들어왔는데 예. 아니 우마차 가지고 생각하니까 저 불때 갖고 물에다가 불때 갖고 저거 전혀 쓸모도 없어요. 저기 같은 경우는 네. 우마차 같은 경우는 풀만 잘 먹이면 앞으로 잘 가는데 저건 돼지도 아니 나무 떼어갖고 그거 위험하니까 네. 실제로 그런 법이 있었죠.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전기자동차 위험하니까 네. 앞에 조끼를 들고 가는 사람이 깃발을 흔들고 가자.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네. 우마차 스탠다드로 얘기한 겁니다. 우마차 표준으로 얘기하면 전기자동차가 무려 뭐 한 10마일 달렸을 거 네. 아니에요. 달려봐야 얼마나 네. 달리겠어요. 10km, 시간당 10km 달렸을 텐데 그게 위험하다고 조끼를 들고, 그게 조끼조례입니다. 네. 조끼를 앞에 들고 가면서 사람이 앞에 들어가면서 달리지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지금 이 교수님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김남국 변호사님 굉장히 올드 패션이에요. 우마차 세대가 증기자동차 세대를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똑같은 표준 갖고 일이 막으려고 있었어요.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전에 이제 바다 이야기 사태 때도 보게 되면 바다 이제 이야기 게임 사태. 산업이라는 게 첨단 아니, 지금 산업인데 바다 이야기를 첨단 왜 산업을 여기다 어떻게 갖다 규제를 붙여요? 하느냐 네. 그런 이제 비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바다 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그걸 규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이제 똑같은 네. 논리로 이게 첨단 산업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앞으로 우리한테 많은 이게 증기자동차인 이 얘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선생님, 잠깐만요. 산업들을 이끌어갈 그런 네. 이제 첨단 산업인데 그걸 왜 규제하잖아요. 그랬어요. 정부가 방임하는 상태에다가 바다 이야기 사태 같은 게 터지니까 엄청나게 정부가 비판을 많이 받고 노무현 정부가 네. 신뢰를 잃는데도 큰 역할을 했었죠. 다단계가 유행할 때도 그랬어요. 다단계가 유행할 때도 미국에 있어서 이게 첨단 무점포 방식의 유통산업이고 앞으로 뭐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도 아예 그런 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임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단계가 빵 터지고 나니까 정부는 뭐 했냐. 예. 왜 제때 규제를 하지 않았냐. 예. 그런 겁니다. 네. 자본시장법과 같이 그런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거대한 자금들을 모으는 행위에 대해서 왜 세계적으로 똑같이 그런 자본시장법 같은 걸 만들었냐면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네.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네. 만든 거죠. 아니 자, 교수님, 저희가 이제 18분 36초, 37초 지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이 토론을 한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질문이 김 변호사님이 제가 30개가 늦게 있는데 오셨어요, 하나도 지금. 못했어요. 김 변호사님 늦게 오셨다는 것까지 지금 디스를 하시는데요. 자,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진짜 각
한 분께 김 변호사님 늦게 오셨으니까 좀 네, 적게 예, 드릴게요. 예. 저희가 자 1분씩 드리겠습니다. 1분도 안 되겠어요. 30초씩만 그 가상화폐의 그 비전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하시고 지금 정부가 어떤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핵심만. 가상화폐는 네, 이렇게 생각해야 짧게. 되는 거예요. 엔진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동차 나왔으면 이제 로켓 엔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켓 엔진을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로켓 엔진을 제가 네. 만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막아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교수님 또 모시겠습니다. 자, 네, 김 변호사님 블록체인 기술을 끝으로. 열심히 발전시키라는 것이고 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건 예.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그게 몇몇 전문가의 투기가 될 때 있어서는 뭐 방임을 해도 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투기적인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시기가 중요한데 적기에 규제를 하지 못하고 방치를 했다가 이 알겠습니다. 버블이 꺼지게 되면 정부가 저는 굉장히 많은 원망을 자, 받을 수 두 있는 분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정말 뜨거운 토론인데요. 여기서 마무리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무래도 다시 모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되는 네. 화폐들이 이제 가상화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도 하십니까? 아, 저는 샀다가 팔았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아, 언제 처음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한 200불일 때 들어갔어요. 20만 200불. 원쯤일 때 들어갔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뭐 들어갔다가 200불일 때 들어갔다가 네, 예. 1200불에 팔았고요. 예. 지난번엔 4000불에 들어갔다가 예. 엊그제 팔았었어요. 1600만 원일 때 팔았는데 네. 그게 와. 이제 그러고 나서 또 2천만 원으로 다시 예.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살았다 팔았다.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이제 상승장이기 때문에 네. 손해 보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참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가상화폐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 대 사람,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로 어쨌든 신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이게 최근에는 이게 어떤 투기나 투자의 목적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래 시스템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인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신뢰 시스템이라고 이제 신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건 보여준 시스템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일상에서 쓰일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건 또 딴 얘기거든요. 이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네. 자동차 엔진으로만 만들 생각을 하면은 네.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맨 처음 나왔을 때 네. 솥 걸어놓고 물 끓여갖고 자동차가 갔단 말입니다. 증기 자동차 하시네. 그렇죠. 전기 자동차가 유용했느냐 그러고선 얘기하면은 그리 유용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 비트코인은 네. 앞으로 전기 자동차처럼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는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신뢰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 파이터 이번 순서는 그야말로 아주 뜨거운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주부, 심지어는 고등학생들까지도 가상화폐에 투자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지금 반대 집회까지 예고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상화폐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영환 차의과대학의 경영대학원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남근 변호사님이 원래 오늘 토론자로 나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차가 막히는지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시는 대로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게 주변에서 얘기는 많았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래서 저는 그냥 전혀 모르는 세계다. 뭐 이랬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막상 이게 어떤 건지, 가상화폐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어떤 작동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교수님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상화폐라는 게 네. 사이버 세상에서요. 네.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 시스템입니다. 네. 예컨대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내가 중고 자동차 팝니다 할 때 네. 거기다 돈을
덜컥 보냈다가 그냥 사기 띄는 나갈 수 경우 있죠. 있죠. 네. 그런 게 신뢰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네. 그런 세상에서 중간에 아무 제3자의 개입이 없이 보통의 경우는 제3자가 개입을 하죠. 그 신뢰 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신뢰 시스템 없이 아니 제3자 없이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가상화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는 보여줬다. 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게 쓸모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나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냐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네. 가치 저장을 할 때 내가 네. 돈이 있을 때 어디다 투자할 때 투자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 투자냐 투기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제가 조금 네. 불편한 이유는 네. 투기하고 투자하고 잘 디파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투기라고 보통 이제 정부 관계자들은 이걸 투기라고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투기는 뭐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기대값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값이 터무니없이 낮은데 네. 거기다가 돈을 왕창 넣을 때 네. 그럴 때가 투기가 됩니다. 예. 이럴 경우는 거의 투자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투기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지금 그 김남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막 그 코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어요. 네. 어떻게나 뛰어오셨는지 괜찮습니다. 저희가 숨을 좀 돌리실 시간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이게 가상화폐가요. 관리 감독이 잘 안 돼서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네. 규제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는 네.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요. 네. 자동차를 규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하냐면 네. 교통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동차가 교수님 오늘 달릴 비유가 수 너무 있게. 좋으세요. 증기차 이러니까 딱 와닿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가 생기면은 네. 자동차가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하는 교통법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고속도로 만들어주고 이거 달려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달릴 때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깜빡이를 넣고 뭐 오른쪽으로 돌 땐 깜빡이 넣고 뭐 이런 식의 네. 생각도 하지도 못한 기발한 착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네. 규제를 하니까 저같이 코인 오퍼링, ICO 코인 디자인, 코인 설계를 하던 사람은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외국 나가서 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네네. 이게 이니셜 그 ICO 같은 코인을 만들어서 새로 설계를 해서 네. 만들면은 외국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와가지고 고용 효과,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몇십 명, 네. 몇백 명, 몇천 명까지도 고용할 수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싹을 다 싹 잘라버리고 가지 마라 이러면은 네. 어디로 가냐는 거죠. 자,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 비트코인 정책,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예 이를테면은 그 엔진만, 그 블록체인 기술만 발달시키고 실제로, 통용되는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이게 좀 약간 언밸런스한 거다. 엔진만 발달시킨다고 이게 되겠냐? 실제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야 성능도 더 발달시킬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려고 그러면은 네. 적절한 교통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교통법을 만들지 않고 아예 교통법. 자동차를 못 달리게 해버리는 그렇죠. 조치다. 이제 이런 일단 고속도로 만들어주고 다 도로 제대로 만들어주고 알겠습니다. 스탑 사인 만들어주고 예. 신호등 만들어주고 네, 네. 이런 게 필요한 거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김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가상화폐, 이게 지금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좀 주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이게 뛸 수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건 두 개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뭐 그게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증권거래라든가 보험거래라든가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시켜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와 별개로 네. 교통법이 필요한 건데 네. 그 어떤 식으로 규제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그 정부의 규제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자동차 이 엔진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 이게
개설린 엔진이 나오고 그다음에 로켓 엔진이 나올 건지 실제로 네. 달나라까지 갈 수 있을 건지 네.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서 예.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가지고 가게 해야 되는지 하고선 네. 생각해야 되는데 정부의 당국의 규제는 어떠냐면은 자동차가 위험해. 그러니까 자동차를 달리게 하지 말자. 아하. 자동차를 싹을 뽑아버리자. 지금 ICO 규제 같은 게 그렇습니다. 네.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는 예, 건데요. 예. 새로 코인을 만들어서 오퍼를 할 때 예. 완전 금지입니다. 모든 형태의 ICO는 금지다. ICO는 금지다. 이렇게 네. 해놓으니까 엔진 만드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만.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네. 우리나라가 증기기관차를 어떻게 잘 만들고 개솔린 자동차, 개솔린 아하. 엔진 얼마나 잘 예. 만들 거냐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정부 당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동차가 달려야 되는데 자동차가 가상화폐다 이거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동차가 가상화폐고 네. 그 뒤에 들어간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예. 그래서 자동차를 막아놓고 엔진만 발전하게 우리는 시키겠다 이런 굉장히 그 야심찬 그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거 야심찬 규제. 예. 그래 야심이 네. 대단한 거죠. 그게 자동차 세워놓고 자동차 엔진만 발달을 시켜서 우리가 세계 4차 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규제는 야심인이나 뭐 정말